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뱅크.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통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019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전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9년 국제농업박람회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대한민국 유일의 농업 분야 종합박람회인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과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진행하다 2012년 국제행사로 승격하여 경연으로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농가 소득 증대와 선진기술 교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 올해 국제농업박람회를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농업의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의 박람회 참여를 확대하여 관이 주도하는 행사에서 민간이 협력하는 행사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이 곧 소비자고 생산자이기에 예년보다 콘텐츠와 이벤트의 공감대 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널 위주 보여지는 전시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 전시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관람객들에게 농업을 재밌고 친근하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올해 이 박람회에서 특히 여성과 청년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금년 행사에서 농업의 발전상을 여성 농업인을 통해 소개하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노동력 근간산업 농업이 첨단 기술력으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농촌 융복합 산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 청년 농업인을 통해 보여주려 합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농업으로 꿈꿀 수 있는 농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려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국제농업박람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네. 2019 국제농업박람회를 꾸미는 5개 마당 12개 전시관 중 여성 농업마당의 국제농정 홍보관과 홍보 판매마당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농업문화공간으로 연출되는 국제농정 홍보관은 신흥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및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곤충산업과 차산업, 스마트 병충해 방지관 등 전 세계 농업인들을 집중 조명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농산물 수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요? 네. 홍보 판매마당에서는 20개국 380개 기관 기업 단체가 함께하는 국제 행사답게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비즈니스 데이를 마련하여
국내외 수출 상담회, B2B 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전개됩니다. 네, 자, 이 농업 역시 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 예. 국제 농업 어떤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 국제 농업은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농업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에 우리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더해서 생태 관광, 체험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 농업 박람회 기간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고 대한민국 최대 유일의 농업 종합박람회인 만큼 농업인들이 오시어 얻고자 하는 정보와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유일의 국제 농업 박람회이니만큼 농업인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두 곳의 농산물 시장의 가격 정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배추와 배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방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762톤, 과일과즙 767톤, 일반 채소 4,764톤 반입됐습니다. 총 7,293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560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열무는 88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한 98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0.16톤 더 적게 반입이 됐네요.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885원, 최고가 6,085원, 최저가는 5,547원에 판매 낙찰됐고요. 어제 5,328원, 오늘은 5,8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57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5,88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열무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특히나 9월 26일, 올해 9월 26일 기점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와 굉장히 많이 시세가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겠습니다. 20.2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0.1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9.9톤, 한 10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네요.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600원, 최고가는 9,900원, 최저가는 7,900원입니다. 자, 어제 10,000원대였는데 오늘 8,600원까지 좀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1,656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역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게 맞고요. 특히나 9월 16일 같은 경우 올해 48,555원으로 지난해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뚝 떨어지고 그 이후도 좀 하락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 생고추입니다. 169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212.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43.57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727원입니다. 최고가 55,000원, 최저가는 38,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43,905원이었네요. 오늘도 43,000원대인데 어제보다는 178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풋고추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지난해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풋고추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10월 접어들면서부터는 시세가 달라지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등락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시세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 보시죠. 파입니다. 36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64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2.75톤 나는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11원입니다. 최고가 1,660원, 최저가는 1,380원에 거래됐네요. 오늘 1,511원, 어제는 1,6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136원 더 하락한 평균가 1,511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0월 9일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2,000원 기록하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 흐름 나타내다가 12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주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14일 어제 이후로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은 1,6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부추도 보겠습니다. 71.6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한 79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7.3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00원, 최고가 2,650원, 최저가는 2,050원이고요. 오늘 2,200원인데요. 이 가격이 어제보다 281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래프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650원까지 상승한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집중 분석으로 살펴볼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 314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386.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73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6,214원, 최고가 7,500원, 최저가는 5,4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5,946원, 오늘은 6,214원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26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9월 21일 가격 이제 6,400원대, 이게 지난해 가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 6,000원대가 지난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은 3,000원대로 역시나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이 되겠죠. 이 시세가 계속해서 좀 비슷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7,600원, 평균가는 6,524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적양배추도 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4,533원, 최고가 16,5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5,090원이었던 시세가 어제보다 557원 떨어지면서 오늘은 14,53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계속해서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적양배추 상황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14,533원,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16,500원이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입니다. 1,2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전해드릴 채소가 바로 제 옆에 산처럼 쌓여 있는 바로 이 양배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지난주에 비해서 특히 오늘 이 양배추 경매장에 들어온 결과 양배추가 현재 양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좋은 구에 튼실한 우리 양배추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전반적인 양배추 경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경매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영정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네. 아니, 양이 반입량이 많이 늘어난 거 사실이죠? 많이 늘어났어요. 네, 지난주보다는 네. 뭐 지난주는 한 5톤 트럭으로 40대에서 한 45대 요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첫 장은 60세대, 네. 어제 50세대, 오늘도 한 50대 정도 상회하는, 그러니까 한 20% 이상은 좀 물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양배추가 지금 이 시기에 양이 막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예. 시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이 풍족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인지 일단 경매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매 분위기 좀 어땠어요, 경매사님? 네, 그 예전과 달리 이제 소비 흐름도 많이 원활해졌고 이로 인해서 시세도 지금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경매 분위기는 아주 활기도 띠고 좋습니다.
활기도 뛰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방송 전에 우리 경매사님이 한쪽에서 계속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경매 분위기가 좋아서. 네. 경매 분위기가 좋다는 건요. 말 그대로 양이 늘어났는데 양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좋은 흐름을 지금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기쁜 마음을 아까 방송 전에 흥얼흥얼 하셨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생방송인데. 네. 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네. 그 물류 비용도 안 되고 막 울상이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양배추. 네, 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반전이 돼가지고 네. 뭐 물론 우리 농가나 유통인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 이상은 올라 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 기쁜 마음을 네. 자 노래로.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싸 사랑스런 양배추 있어요. 띵동 띵동. 네. 자, 사랑스러운 양배추가 지금 가락동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흥겹게 노래를 부른 만큼 경매 분위기도 좋고요. 양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앞서 뭐 이렇게 뭐 많이 늘어났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기 오늘 반입량 콕 짚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네, 오늘도 한 50대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시세도 예전에 왔을 때 그때는 뭐 3,000원 상회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상품이 한 6,000원대 정도로 해서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입량이 일단요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한 대 한 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얼마 정도 양인지 전 딱 안 오거든요. 네. 우리가 일단 한 망에 3개씩 들어있잖아요. 네네. 예, 3개씩 우리 양배추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한 망으로 쳤을 때 한 대라면은 한 700개가 넘는 그런 숫자인가요? 네, 예. 세개들이 보통 한 대에 한 750망 정도 실려옵니다. 750망. 네. 그 한 망에는 이제 양배추가 3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톤수로 하자면 뭐 엄청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망에 8kg니까 네. 한 6톤 정도 돼요. 한 네. 트럭당. 네. 그러니까 세 개 들이니까 이 한 통씩 하면 한 2,500개 정도 되죠. 네, 아유, 우리 그냥 양도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수치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 동기간 대비로 좀 비교를 해봐도 양이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시기에 재배 면적이 좀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심었어요. 작년에 시세가 좋아서. 그래서 작년에 시세가 좀 적어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뭐 8,000원 막 10,000원까지도 나왔었고,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밑에 밑돌고는 있지만은 그런 대로 지금 받쳐주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항상 보면은요, 이제 지난해에 좀 좋은 시세를 받았던 작물들을 이렇게 재배 면적을 좀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작년에 양배추가 좀 워낙 반입량이 좀 가락동에 들어오는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쪽에서 좀 면적을 늘리면서 양배추를 현재 지금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같은 좀 동기간 대비 좀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양이 늘어나면서 사실 시세가 하락할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산지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매 분위기 좋았다고 하니까 오늘 시세는 크게 걱정을 안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일단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저희가 한 3,000원 가까이 좀 경락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랬죠. 네, 근데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은 더 자주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3,000원 가까이 받았던 한 달 전 가격이 오늘 최고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7,000원대까지 나왔어요. 아, 역시. 네, 특품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물론 품위에 따라서 지금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나오는 양배추가 품질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구도 크고 중량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충남 서산에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출하가 가세되고 있는데 거기는 태풍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황이 좀 고르지 못해서 품위가 강원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면서, 그래서 품위에 따라서 7,000원대가 있는가 하면 한 2,000~3,000원대까지도 이런 큰 편차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지역별로 지금 가격 차이를 조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은 품질 저하로 인해서 가격이 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매사님.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가격 받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일까요? 예, 강원도 중에도 지금 고냉지인 홍천군 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양배추 품질이 가장 지금 좋고요. 거기와 못지않게 정선 임계 두 지역이고, 근데 이 지역은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두 지역이 지금 물건이 좋아서 장 양배추 시세를 지금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작년 이제 시세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동기간 대비 작년엔 한 8,000원 가까이 경락가가 나왔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000원 가까이니까 아이고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뭐 시세 좋다 하지만은 많이 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양이 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재배 면적도 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양이 들어오면서 오늘 경락가 한 6,000원 정도면 양배추 산지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 시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농비가 그 원가 계산을 해보면 한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요새는 그 인건비랑 올라서 좀 더 가지만 그래도 한 4,000원 정도 거의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상회를 하니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자, 시세 편차는요, 품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고 오신 이제 요 양배추가 그냥 한눈에 봐도 참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윤기가 그냥 잘 흐르는 게 일단 좀 품질을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이제 반입된 우리 양배추들 어떤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직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단지 지금 서산 지역이 올해 좀 일기관계인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요 윗부분이 많이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좀 일부 그런 거 있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니까 출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들의 상품 이제 저하인데 네. 한눈에 봐도 좀 큰 무리가 없고요. 워낙 뭐 좋은 양배추를 좀 들고 오신 것도 있지만 지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좀 성별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인데 네. 중도민들의 구매력은 좀 많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맞나요? 네. 예, 이거 시세가 좋으면 그 우리 농가나 출하주 유통인들도 좋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분산을 하는 중도매인들 역시나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시세도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매인들도 같이 그 영업력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어서 구매력은 좋은 편입니다. 아유, 네. 뭐 우리 경매사님이 워낙 뭐 양배추 경매를 잘하시니까요. 네, 우리 중도민들이 조금만 사려다가도 우리 경매사님이 경매하시는 걸 보고 더 사자 이런 마음을 좀 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경매사님 양배추도 챙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나저나 경매사님 지금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 이제 뭐 태풍 피해 좀 뭐 앞서 좀 말씀 또 전해주셨는데 좀 관리하는 방법도 좋고요. 좀 시세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좀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더 산지 힘이 나는 이야기일까요? 네. 뭐 시세를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선별 출하 그리고 좋은 상품을 출하하는 게 가장 요령인데 네네. 지금 강원도권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상품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출하가 더 진행이 될 서산 그리고 전라도 쪽에 태풍배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그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이 안 좋은 경우는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출하 형태보다는 이제 여기서 지금 3개 드릴 하고 있지만 4개, 5개 이렇게 박스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출하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신에 또 진짜 우리가 이거 먹거리기 때문에 먹지 못하거나 좀 상품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좀 아깝더라도 그냥 버려가지고 좋은 상품 출하하면 하나 2개에서 하나 값 받느니 하나에서 2개 값을 받는 게 더 그 효율적이니까 그러한 출하를 앞으로 좀 했으면 그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요 좀 좋은 품이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똑같이 키워도 어떤 둘째는 키가 크고 셋째는 키가 작고 또 이러거든요. 그렇처럼 네. 같이 키웠는데도 유독 또 좀 품질이 조금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네네. 예, 흠집이 난 것부터 이런 것들은 좀 살짝 뒤로 해주시고 좋은 양배추 위주로 좀 선별을 좀 꼼꼼히 하셔서 올려 보내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숫자는 적지만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뭐 화요일인데요. 아직 주 초예요, 경매사님. 네. 네. 주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우리 양배추 경매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 저희가 경매를 해보면 주초보다는 주중 이렇게 가면은 그 소비 흐름이 조금은 거래처에서 좀 막혀요. 그래서 물량은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꾸준히 지금 좀 적진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시세는 지금보다는 좀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조금은 내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봐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그 상황은 좋으니까 네. 지금이 조금 그 어려운 시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항상 뭐 양배추 경매를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경매사님입니다. 양이 늘어나면서 시세는 조금 약 보합세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아무쪼록 이 시기에 좀 철저한 선별만이 항상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우리 몸을 참 속을 참 편하게 해주는 양배추잖아요. 네. 그 제가 경매사님 드리려고 뜯었는데 자, 한 입 저 맨날 먹어가지고요. 드세요. 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냥 물고 계세요. 자, 몸에 좋은 양배추 생식으로도 좋습니다. 이상 양배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7,000원입니다. 어제 6,700원 기록했고요. 한 3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7,000원 기록했고요. 지금 서울과 대전은 전일 어제와 같은 가격,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5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자, 평년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년 8,010원입니다. 1,01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1,233원, 가장 좀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판장 조회단 리포터 어디로 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희담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환절기가 다가오다 보면 좀 자극적이고 매콤한 음식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위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이 변비 예방에도 좋다는 우리 양배추 경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우리 양배추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 수원청강울에 근무하는 경매사 노영길입니다. 네, 수원청가 경매사님. 네네. 네, 경매사님 아무래도 양배추 경매사님이다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좀 양배추스럽게 예.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예, 제 네. 스타일이에요. 경매사님 스타일이신가요? 네, 이렇게 몸에서부터 이 양배추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경매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분위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양배추가 그동안 뭐 저가로 이제 그 형성이 되다가 뭐 올해 태풍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장마 이런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물동량이 감소하고 등급이 조금 뭐 좀 나빠졌어요. 네. 예, 농작물은 그 발육 상태가 좋아서 풍작이 되면 오히려 이제 가격이 하락돼요. 네. 근데 뭐 이런 영향이 있으면 그 수요 공급 때문에 네. 공급량이 적으면 단가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가 최근 들어 그런 영향으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러운데요. 우리 반입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조금만 옆으로 조금 붙어주시겠어요? 아, 예. 네, 지금 양배추 어느 정도 반입이 됐죠, 오늘?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 물량을 이제 받고 있는데 하루 물동량이 2톤에서 2.5톤 네. 뭐 이렇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적으로 2.에서 2.5톤이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평균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경락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품 기준으로 A급은 한 망, 3개 들은 거 한 망에 최고가는 6,500원에서 6,600원대 네.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평균 가격이 5,000원대 정도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반입량이나 경락가도 그렇고 좀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경매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평년과 대비했을 때 지금 이번 시세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작년 시즌 똑같은 10월 중순 가격 대비했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 10%대에서 7, 8% 네. 정도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이제 앞으로 추후 물동량이 뭐 충청도거나 저쪽에 청송거라든가 뭐 이런 지역 거 나오게 되면 네. 물동량이 이제 많아지면서 단가가 조금 뭐 하락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반입되고 있는 양배추 산지 어떤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강원도 거로 주로 이제 그 고랭지 거로 받고 있었는데 특성상 고랭지 거밖에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어요. 여름에는. 네. 예. 더운 지역에서는 재배를 못 하니까 네. 지금 강원도 지역은 거의 마무리 상태고 네. 지금 지방에서 이제 뭐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네. 경상도 이 지역에서 이제 가을철, 네. 특히 뭐 김장철 시즌 네. 그때 이제 시작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기대가 됩니다. 또 네. 새로운 양배추들이 이제 계속 다시 또 출하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네, 지금 또 이렇게 양배추를 또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이 양배추가 지금 3,000원에서 4,000원대 형성된 양배추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예. 네, 사실 어떤 양배추가 좀 최고의 경락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특징들 좀 이 양배추를 보시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네. 이 양배추면은 네. 뭐 아주 특품은 안 되겠지만 네. 한 상품 정도는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망 사이즈로 계산한다면은 3통 들어서 한 망인데 요게 한 8kg에서 9kg 한 망에. 네. 그래서 개당 무게는 한 2.5에서 3kg 뭐 요 정도 되겠고 네. 가격대 보면은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품질 상태는 아시다시피 요런 뭐 흑점이라든가 네. 뭐 요런 그 뭐 벌레가 조금 먹고 뭐 바람 영향 받고 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요런 게 없이 네.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뭐 이렇게 유지된다라면은 네. 이 가격에서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품질에 이제 우선하는 것은 우선 예관상으로 깨끗해야 되겠어요. 네. 깨끗하면서 첨기가 살아 있고 타자가 없고 알이 결구가 이런 식으로 꽉꽉 차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양배추는 이제 특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에 따라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한동안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농작물은 이제 가을철 되면서 이제 성수기인데 그때면은 가격이 이제 품질도 좋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좀 되지를 않나. 뭐 너무 뭐 생산량이 많아서 뭐 가격이 하락되거나 또는 뭐 여기 뭐 사업하시는 뭐 중도매인들도 적정한 물량에 적정한 가격 상호간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매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요. 지금 사실 좀 올해 좀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지 못해서 평년과 대비했을 때는 좀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씩 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매사님. 우리 경매사님도 앞으로 화이팅 해주시고요. 우리 네. 농가분들도 끝까지 힘내셔서 선별에 힘써주시면 좋은 경락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양배추 경매 상황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304.4톤 반입됐고요. 어제 353.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85톤 감소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9,66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만 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19,000원대로 내려앉았고요. 어제보다 335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고요. 자, 9월 16일부터 9월 한 26일, 9월 말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오늘 가격 19,669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195.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5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홍옥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2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와 오늘 모두 25,000원대인데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371원 가격 하락했네요.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9월 16일부터 9월 말경까지는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이었고, 자,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죠. 10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오늘 가격 25,525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무화과 보겠습니다. 오늘 8.79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5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4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5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000원, 최저가 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5,000원대, 오늘은 3,500원대 평균가 기록 중입니다. 어제보다 1,50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한 10월 초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양상이 지금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지난해 가격에도 높은 구간이 많았다가 10월 들어서부터는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3,581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217.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1,03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1,000원대 평균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21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9월 16일 16,000원이었던 올해 가격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요, 13,000원의 최고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4,726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영동구는 1,772원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1,93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포도 거봉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안 하늘 그린 거봉 포도 수출이요, 올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또 이 수출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천안의 30여 농가가 지금 거봉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우선 8월 6일 호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올해 40톤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고요. 9월 3일 거봉포도 2종 15톤이 호주와 미국 또 캐나다로 또 수출이 됐습니다. 그럼 천안시에서는 이 거봉 말고 샤인머스켓의 수출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거봉과 샤인머스켓 등 고품질 포도 2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수차례 현지 바이어와 회의를 진행하고 포도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서 모든 농가를 농산물 우수 관리로 인증 전환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출 단지를 지정하면서 수출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미국, 캐나다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먼저 진행 중인 호주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드셔보신 국내 소비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천안 하늘 그린 거봉 포도가요,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 포도인데요. 포도를 향한 입맛은 국적을 불문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호주 교민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로 다른 품종의 포도의 인기가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참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세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 배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79.69톤 오늘 반입됐고요. 어제는 57.85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38,0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3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8,626원이었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보다 62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10월 11일 가격이 가장 높았네요. 45,0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지면서 12,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10월 12일 33,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상승 흐름 보이나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가격 38,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신고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 지난주 이후로는 그 간격이 점차 좀 좁아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8,0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33,438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상주시 26,820원이었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25,277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8,000원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상주시가 34,000원, 그리고 대구 북구와 평택시가 33,000원, 나주시가 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 역시 천안시가 가장 높았는데요. 33,438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로 대구 북구가 27,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앞서 천안 거봉 수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배 수출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데 좀 힘쏟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치원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판매계 계장 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종 조치원 농협에서 매년 수출하고 있는 배의 물량과 금액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저희 조치원농협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생산 품목인 배와 복숭아가 주력 품목입니다. 저희 99년도에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이제 배는 대만을 비롯한 베트남, 하와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복숭아는 저장이 어려운 품목으로서 홍콩에 약 25톤 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에 매년 100톤 내외로 배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약 2억 원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20톤 내외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신선 과일의 수출은 많이 까다로운데요. 어떻게 각 나라별로 수출에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생산 농가를 주축으로 공선 출하회를 조직을 해서요. 매년 해외 수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국의 요구에 맞도록 균일한 품질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그러한 저장 방법, 그다음에 수출국 기준에 맞는 농약 살포 방법 등 이런 수출 기준에 맞는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농협에 최신 과일 선별 시설을 도입을 해서요. 기준 당도와 품위를 엄선해서 수출국의 소비자 입맛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좀 수출한 현지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저희 배 같은 경우는 딥하게 당도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당도인 11브릭스 이상만을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숙과라든지 병충해라든지 균이 감염된 그러한 과일들은 수출을 엄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 과일이 정말 달고 식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정부 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나요? 일단은 저희 농협에는 수출 공선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도시화로 인해서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어서 수확량이 점차 줄고 있는데요. 충분한 물량 확대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한 농협들하고 연계를 한 물량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병충해 감염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 전용 배 수확 상자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거나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복숭아도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부터 9월 초까지 그런 배와 복숭아가 수확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네. 부득이 배 수출로 인해서 복숭아 선별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매년 오기 때문에 장목반별로 수출 전용 선별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신고배 수출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 수확량이 약 한 2,500여 톤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향후 국내에서는 배 시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수출 공선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저희 농협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서 배 생산량의 한 20% 정도까지 수출 신장을 이룰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배뿐만 아니라 복숭아 수출 물량도 좀 매년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금치 75.3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0.4톤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톤 정도 적게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4,899원, 최고가 17,700원, 최저가는 13,6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5,000원대 시세가 14,000원대로 하락세를 보였네요. 613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요. 10월 9일 13,9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10월 11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8,100원이었는데 이 가격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제 이후로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17,7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해가 높았던 때도 있었고 올해가 높았던 때도 있었고 반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9월 16일 같은 경우는 36,214원,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지난해보다는 높게 형성이 됐다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다시 지난해가 높은 기간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상황이 오다가 10월 4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 13,128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이천시는 16,205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부여구는 9,027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이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22,900원, 평균가는 16,20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시금치 도매가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1,000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19,600원이었고요. 1,400원 정도 어제보다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2만 원, 부산 21,000원, 대구 19,000원, 광주 21,000원, 대전이 24,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가격 11,263원인데요. 역시나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오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평균 9,737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7,000원부터 12,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입니다. 특히나 대전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12,283원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경매사님과 계속해서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일담입니다. 네, 경매사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면 네. 또 쌀쌀해질수록 좀 달달해지는 채소가 하나 있죠. 네, 시금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사님과 계속해서 시금치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이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또 이렇게 시금치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맘때쯤 되면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금치 종류가 또 따로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류의 시금치들을 딱 겨울 시금치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현재 대표적인 것이 저희 근교에서 시설 재배하는 이런 수원 지역이라든가 용인, 평택 이 지역에서 나오는 시금치가 있고, 네. 그게 일반적인 시금치고, 그에 이제 그 전라도, 신안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섬초, 네. 섬초라는 그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남해초, 경상도 지역에서 나오는 남해초 이런 품종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남해초라든가 섬초라고 하는 전라도산 네. 시금치는 지금 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조만간 11월 달 되면서 네. 남해초나 섬초 이 품종이 조만간 반입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기대가 네. 됩니다, 경매사님. 네. 아무래도 물량 이야기를 나온 김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느 정도 반입이 됐어요? 오늘 물량은 지난주 저희 회사 수원청과에 반입된 물량은 4kg 기준 박스로 했을 때 지난주에 한 120, 30개 이렇게 반입됐는데 오늘 기준으로 볼 때 150개인데 이번 주는 대봐야 알겠죠? 이제 평균치가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금치 정확하게 얼마에 형성이 됐어요? 최저가는 7,000원에서부터 최고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계속해서 날씨의 영향 때문에 차이가 또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좀 태풍의 피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전반적인 품질 상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태풍 피해를 입으면은 이제 뭐 장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과 모양이 이제 흐트러져요. 네. 제 모양이 안 나오고 뭐 기형이라든가 이제 바람 맞아가지고 뭐 갈라진다든지 뭐 이런 영향이 있고 또 뿌리가 흔들려서 제대로 발육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튼실하게 이거 자라지를 못하는 원인이 되죠. 이제 시금치는 뭐 짱짱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 잘 자라지 못하고 뭐 제대로 뭐 발육을 못하죠. 네, 지금 여전히 계속 좀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항상 또 그래도 최고 경락가를 받는 시금치는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좀 큰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 어떤 시금치가 최고 경락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좀 특징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는 시금치를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예, 시금치가 보통 이게 재배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작물이에요. 네. 특히나 기온 영향을 지금 날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이 되어가지고 네. 뭐 고온일 경우에는 뭐 거의 재배가 뭐 불가능할 정도로 좀 힘든 작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름 시즌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시금치 한 박스에 뭐 몇만 원까지도 뭐 형성이 되고 하고 또 이제 뭐 흔할 때는 뭐 최저가로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될 때도 있어요. 뭐 1,000원, 2,000원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될 때 있는데 시금치는 뭐니 해도 이제 뭐 모든 작물이 그렇지만 뭐 모양이라든가 색태, 네. 크기 네. 뭐 이런 것이 영향이 있어요. 뭐 이런 사이즈면은 뭐 네. 정품에 가깝고 네. 아주 특 A급은 아니지만 네. 특품 정도로 뭐 되는 거고 좀 짱짱하고 네. 이게 뭐 좀 튼실해야 되고 참기 좋고. 네, 그렇게- 시금치도 보기만 해도 좀 깨끗해야 하고 그렇죠. 좀 튼튼하고 힘이 있어 보여야 많은 중도매인들이 좀 선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곳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가락동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잖아요. 예. 좀 주요 산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어떤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엽채류 작물이기 때문에 네. 이 근교에서 많이 반입되고 있어요. 여기 수원 근교라든지 용인, 평택, 화성 뭐 이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지역 물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즌에서는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철이 되겠죠. 한동안 이 경락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시금치는 뭐 안정적으로 날씨가 이제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서 안정적으로 보급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피해로 인한 저짝 섬초라든가 남해초 요 물동량이 조금 뭐 감소할 거로 예상하지만 뭐 전망은 뭐 수치가 또 높아지는 만큼 뭐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망까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겨울 시금치 출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있는데도 이렇게 날씨의 영향 때문에 좀 고민 걱정이신 농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품질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또 풍년일 때만 좋은 경락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매 순간 선별만 잘해주시면 좋은 경락가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리포터 조혜담이었고요. 네, 경매사 노영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산업이죠. 우리 전통 산업인 양잠이요. 고소득 작목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희망찬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에를 동결 건조한 홍잠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누에는 몸속에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각종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누에를 수증기로 익혀 동결 건조한 걸 홍잠이라고 부릅니다. 이 홍잠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네요. 네, 자, 연구는 농촌진흥청과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실험은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 홍잠을 50주 동안 먹였다고 합니다. 우선 알츠하이머 치매는 고령화로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병인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홍잠을 먹인 쥐에는 쌓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홍잠을 먹지 않은 쥐는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축적이 됐고요. 게다가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가진 쥐의 행동도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홍잠을 섭취하는 쥐는 새로운 이웃이나 물건에 관심이 적고 새로운 길을 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공격적으로 변해서 자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 치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하네요. 네, 반면 홍잠을 먹은 쥐는 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이웃이나 물건에 호기심이 왕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공간 기억력이 높았고요. 또 다른 쥐와 다툼 없이 원만하게 지내면서 치매 관련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고 관심이 갔는데요. 사실 요즘 사회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할 일이 끊임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전에 한 일을 기억을 잘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경철 네. 아나운서는 기억이 나나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요? 저도 뭐 기억을 잘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자를 쥐에게 투여하고 관찰도 했는데요. 이 홍잠을 먹지 않은 쥐는 직전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홍잠을 먹은 쥐는 기억을 하고 대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네, 게다가 이 홍잠을 치매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치매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직접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홍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은 물론이고요.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게 또 이 치매가 아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슬픈 병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해서 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경우 이 치매 환자의 고통을 좀 덜 수 있고 또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줄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또 고령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이 드는 거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고 또 나이 네. 들면서 질병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도 좀 피할 길이 없는데요. 홍잠으로 이제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전통 산업이죠. 양잠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홍잠으로 얼른 치매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74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1,860원, 최저가 3,76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27원 하락한 평균가였고요.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99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 2,2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32,98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2,5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528원 상승했습니다. 자, 풋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9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790원, 최저가 7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3원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월요일 9,040원, 오늘은 9,054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월요일 1,917원, 오늘은 떨어졌네요. 1,886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돼지 목살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1,885원, 오늘은 1,849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닭고기 보시죠. 100g 기준이고요. 월요일 5,230원, 오늘 5,222원에 판매됐네요.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기도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2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 농가 가운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수매나 도축 그리고 폐기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상은요 23개 시군 119개 농장의 13,809마리로 수매 작업은 15일에 시작이 됐고요. 7일 안에 모두 마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수매는 시군 주관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상 농가의 돼지를 지정 도축장 4곳, 포천, 안성, 안양, 부천으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과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네,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도축장에 출하 승인서를 받아서 출하하고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돼지는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네,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에 따르고요. 성도는 농식품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돼지 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 단가를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네, 경기도에서 좀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추가 확산 없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당근과 사과 그리고 배추 관련 소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